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콜라보 제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엄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요새는 주말에도요, 지금 뭐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지난 주말에 또 윤석열 X파일 터졌거든요. 그리고 대변인도 사임했어요. 일주일 만에 네, 사임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번 주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영향이 좀 미친 것 같고요. 영향을 받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몇 군데들은 그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일단은 지금 대선 지지율 관련해서 요동치는 대선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도대체 어디가 맞나? 이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도 양자 대결, 다자 대결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표조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대선 후보 지지 조사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곁들여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주말에 일단은 토요일 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센터인가 소장님 있잖아요. 네. 잘 아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잘 아세요? 그분 이 프로필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은 네. 현재 국민의힘의 당직자였죠. 네. 당직자인데 제가 여의도 정치 처음에 입문할 때 네. 아직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입문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부영 의원 인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장성철 소장이 네. 당에서 파견 나와서 이부영 사무총장이었나? 이걸 이제 수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한 20년쯤 된 일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는 언론에 좀 알려지기도 정치권 주변에 보좌관 등등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무성 그분이 원내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김무성 이제 전 의원? 보좌관도 한 2-3년 전에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보좌진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페북에다가 올렸잖아요. 이 엑스파일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장문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어요. 삭제해가지고. 이제 그게 김무성 의원과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다시 페북에다가 글을 써갖고 부인을 했는데요. 그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또 오전에는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분이 또 갑자기 사임을 해가지고 이 대선 후보 지지군에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영향이 좀 있었던 조사, PNR 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머니투데이가 PNR 리서치랑 같이 조사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양자 대결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48.3%. 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43.1%. 예. 이렇게 해서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양측의 격차가 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일시가 6월 19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하루에 다 한 건데 아마 이제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엑스파일이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 9시부터 하죠. 보통은 10시부터 해요. 9시 너무 일러요. 10시부터 하나요? 네. 그래서 10시까지 해서 조사를 그날 마무리했으면 낮에 마무리했으면 일부만 반영이 됐다. 일부 반영한 것 치고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포인트가량 빠져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맞춰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보통 ARS 조사가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저녁 한 8시까지 해요. 근데 장성철 그분 페북 올린 거 기사가 난 게 한 2시께부터 이제 기사가 좀 나기 시작했고 거의 한 저녁 때 제가 방송할 때 토요일 날 한 10시? 이쯤 되니까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머니투데이 조사가 응답률이 2.8%고요. 네. 지난주에 3.0%보다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좀 더 낮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
가상 대결은 윤석열 53.8, 네. 이재명 지사 39.1%인데 네. 상당히 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격차가 많이 좀 좁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다자 대결로 보면은 윤석열 33.9, 이재명 27.2, 이낙연 13.0, 정세균 4.7, 최재형 4.5, 홍준표 4.3, 안철수 3.1, 심상정 1.8, 그 외에 인물 3.4, 없음 2.8, 잘모름 1.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두 사람 사이의 그 격차는 다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로 지금 좁혀진 상태고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4.5%로 갑자기 지금 5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PNR 조사가 지금 상당히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실제로 그 보좌진 네, 이제 그 장성철 소장이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엑스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나간 다음에 그 이동훈 논설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이 사임을 한 그 두 가지 현상을 그 이제 정치권 오래 계셨으니까 그 어떤 현상이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나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의 폭탄 발언은 네. 이제 김무성 배우론으로 배우설로 확산이 됐는데, 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무성 의원 둘 보좌관을 다 같이 부인했어요. 했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이 이제 그 보수에 조금 치우친 평론을 주로 이제 지금까지 보수 측을 대변하는 평론가죠. 네. 그걸 이제 대놓고 이제 대변을 했었는데,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이 윤석열 총장의 엑스파일을 폭로하니까 네. 좀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아, 그리고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까져서 네. 이 폭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게 사실은 이 폭로되는 것보다 은근히 확산돼야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장성철 소장의 진위가 뭔지 좀 저도 궁금하고요. 궁금해요. 왜 네. 그랬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네. 원래 이제 이분이 이 한국일보 기자였거든요. 한국일보 기자였다가 이제 이 조선일보로 옮겼는데 네. 한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랑 연결이 됐냐 이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이라고 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하고 친구 있어요. 동기. 네. 서울대 동기인데 이가영 논설위원이 이분을 소개를 했다. 윤석열 총장한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이제 이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좀 네 가지가 없는 걸로 그래요? 기자들 사이에서 널리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이구나. 네,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금방 폭발한다. 저도 엊그저께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 3일 전에 듣고 바로 또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 오래 있었잖아요. 저렇게 이제 지금 그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 그 사람의 대변인을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때려치는 경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장해찬이라고 젊은 평론가 그쵸?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분도 이제 그만둔 걸로 나왔는데, 그게 그쵸. 정확히 어떤 멘트로 나왔냐면, 이동훈 당시 대변인 며칠 전에 네. 그만두기 전에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는 그냥 지지자다. 지지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아무튼 준비 안 된 그 윤석열 총장의 내부 분위기, 네. 이제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대변인으로 막 발탁된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과욕, 그리고 게다가 야당의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것도 다 전원인 거잖아요. 그쵸. 전원 정치. 전하는 말. 예. 전원의 목매는 네. 우리 국민의힘의 현 주소, 이 네.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선 후보 그 캠프가요. 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서 전쟁과 시기 질투와 음모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딱 저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일단은 그 장해찬 평론가에 대해서도 이동훈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 그 당시 직함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윤석열 전 총장 무슨 어떤 자리에는 합석을 했었는데 신촌 방문 때. 신촌 방문 때. 근데
직함이 명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두리뭉실하게 공보역. 뭐 공보역 이렇게 좀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공보역 그렇죠. 또는 그냥 공보 공보터. 담당 뭐 이 정도로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잘 상대를 안 해주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직함이 있는 사람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기자들 같은 게 특히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장해찬이 그 택시 논쟁하면서 바로 아웃이 되면서 이동훈 그 논설위원이 대변인이라고 딱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아 저기서는 까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쪽 팀이 이쪽을 깨부셨구나. 그래서 이쪽 팽당했구나 이 느낌이 저는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걸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상 그랬고 그 장성철 소장도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그 현충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낼 거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그 어떤 게 직간접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컨설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폭발시키고 나간 거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럴 경우에 보통 그 윤 전 총장 입장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장해찬 평론가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 장해찬이 그 5가지 말을 딱 남겼잖아요. 네, 장해찬 평론가가 다시 등장을 해서 네. 27일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이 예고돼 있잖아요. 네. 그때 대본 없이 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와서 뭐 얘기할 거다. 네. 이거 이제 다시 컴백한 분위기처럼. 다시 컴백한 분위기. 그래서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사리판에 가깝다. 그쵸.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저기 장해찬 평론가가 굳건한 신뢰 그 5가지 이거 외에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신뢰 회복이라고 해야겠죠. 굳건한 신뢰 회복 5가지만 이야기하고 말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 캠프 내에서 이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둘이 막 이쪽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물리던지 아니면 조금 더 내 뜻을 좀 잘 반영해주는 쪽으로 한쪽으로 힘을 확 실어주고 한쪽을 완전히 아웃시키는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먼저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통 그 총장 할 때는 직원들이잖아요. 검찰 그 라인이 이렇게 막 사표 던지고 나가고 대들고 이런 거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드디어 찐 정치 맛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하다가 의전대로 하다가 네. 돌발 변수의 연속인 정치판에서 네. 맹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심한 꼴을 험한 꼴 많이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은 가장 주목받은 거는 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에 그 상황이 반영된 PNR 조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지금 조사도 같이 나왔죠? RN서치하고 KSY. 그다음에 MBS 것도 오늘 나왔나요, 이게? 이게 17일 날 발표된 17일. 거니까. 예. 네. 일단은 RN서치하고 KSY 것도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서 네.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원래 RN서치는 이제 그 ARS 조사 전문 그쵸? 기관인데 예. 여러분 그 종편에서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별로 호감이 없는 그런도가 약간 김미연 소장이라고 알 겁니다. 요새 네. 좀 잘 안 나오시던데 요새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YTN인가? 예. 네, 그분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네. 원래 이 RN서치 조사는 대체로 보수 쪽에 유리한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17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38.4 양자 대결이죠. 네. 윤석열 총장이 43.3으로 예. 이 상당히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결과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전. 예. 2주일 전에는 이재명 지사 34.1, 윤 전 총장 43.8. 네. 격차 많이 컸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격차가 격차가 좀 줄어든 좁혀졌네. 결과를 발표해서 전 솔직히 좀 이게 웬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RN서치 조사가요 트렌드가 바뀐 지 좀 됐어요, 소장님. 신뢰해도 됩니까 이제? 이제 조금 한번 잘 살펴볼 신뢰까지 우리가 다 신뢰하죠. 조사 결과는 우리는 다 신뢰하는데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큼 이게 좀 뭔가 좀 DB를 바꿨나? 뭐 하여간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RN서치 조사도 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쓰면서 분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RN서치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지금 좁혀졌다. 오차범위 이내로 지금 좁혀졌네요. 네. 지금 이렇게 남들 조사는 다 좁혀지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꿈쩍도 안 하는 조사 하나 있어요. KS와의 TBS. 네, 예. 그렇죠.
이은영 소장님이 대표로 제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예요, 네, 여기. KSY 네. 조사인데 네. 그게 오늘 발표됐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과 대변인 사태로 토일 이틀 동안 두드려 맞고 네. 이제 오늘 그뭐 여론이 되게 안 좋은 아침에 네. 한 꼭두 새벽은 아니고 8시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다자 대결에서 38%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5%로 전주보다 격차가 더 줄었다. 뭐 이런 이제 결과를 내놨어요. 네. 내놓고 이제 그 뒤로는 뭐 이낙연 전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장관 뭐 이런 순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조사는 가상번호 썼죠.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네. 가상번호를 썼고.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죠? 데이터가 진짜 이상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네. 조사랑 되게 비슷하죠. 지난주 근데 응답률도 똑같아요. 응답률도 똑같고 좀 이상해요, 조사가.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주보다도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여기 조사는. 네. DB를 지금 어디서 받아서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 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주 조사가 윤석열 35.5, 그 다음에 이재명 27.7이었거든요. 네. 6월 11일, 12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8, 19일 조사했잖아요. KSY가. 네. 윤석열 38 나왔고, 그 다음에 이재명 25가 나와갖고, 격차가 지금 8%포인트로 더 벌어지면서 윤석열 상승, 이재명 하락, 요런 네, 패턴이 네,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그 가상번호 쓰면은 거의 뭐, 박시영 대표는 맨날 가상번호 쓴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가상번호 쓰는데 굉장히 지금 다른 데와 좀 트렌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얘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그 민주당하고 이 다자 대결을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급부상하고 있는 그 민주당 후보군 중에 추미애 전 장관, 네,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지지율 이번에 그 피해날 거 보니까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피해날 게 아니고 지금 KSY 건가요? 아니 피해날 건가요? 네, 피해날 거, 머니투데이와 피해날 거에서 다자구도에서 지금 다자구도하고 범여권 후보에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 범여권은 6.1%, 그 다음에 다자대결도 지금 상당히 상위권이에요. 다자대결 지금 몇 프로 나왔나요? 지금 자료가? 다자대결이요. 지금 범여권은 6.1%. 다자대결에서 2.7%로 다자대결은 일단은 7위. 네, 7위. 예, 7위인데 그러면 범여권에서는 빅3에 빅3 진입했어요. 범여권에서 빅3 진입했고, 정세균 전 총리를 밀어내고, 예, 정세균 전 총리가 범여권에서 5.5%,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5.3, 최문순 2.1. 그래서 이 P&R 조사를 가지고 보면은 컷오프가 어디 선에서 끊어질지가 지금 대충 나왔거든요. 최문순 강원지사. 네, 최문순 지사냐 이광재 지사가 그 다음에 1.9%여갖고 여기서 둘 중에 한 분이 떨어지시고. 요 흐름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은 몇입니까? 지금 1.4%. 아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PK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한 자리 있잖아요. 티켓 한 장. 그 마지막 좌석표 한 장으로 최문순 지사, 이광재 의원, 그 다음에 양승조 지금 도지사도 1.5%, 김두관 의원님 1.4%에서 이 네 분이 치열한 사파전. 사파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까지는 안정권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5위까지는 대략 후보가 정해지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야권은 어떻습니까? 같은 조사 또 있던데. 예, 같은 조사에서 범야권 후보는 윤석열 30.9, 홍준표 10.0, 유승민 6.0, 최재형 5.7.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이 갑자기 올라왔고요.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도 빅3에 여기 지금 빅4로 들어와 있어요. 안철수 5.3에서 지금 참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이분 심상치 않아요. 2.7% 나왔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2.6, 김동연을 P&R 조사에서는 야권 후보로 지금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연 1.9, 김태호 0.8.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권 후보들도 아주 지금 재밌게 지금 순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즐겨 보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이 확인되지 않은 거여가지고.
아마 100%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빅3 탈락 소식을 전하게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탈락 소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PNR 조사가 19일 날 하루 조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률도 낮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아직도 민주당 지금 경선과 관련해서 언제 할지 지금 의총이 지금 내일인가 있는 네, 내일 걸로 의총입니다. 예 내일 의총이 있는데 의총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해지잖아요. 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지지율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 신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확정을 하느냐 이 모습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주말에 있었던 두 가지 그 사건 엑스파일과 이동훈 대변인 사임 사건이 여론조사 특히 대선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전국 지표조사 전국 지표조사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전국 지표조사를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는 응답률이 27.3% 제일 맞아요. 높거든요. 제일 높아요. 네, 높고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데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네. 가상번호를 100% 썼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조사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제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자 대결을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25%, 네. 윤석열 전 총장이 24%로 양강 구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7%, 안철수 3, 홍준표 2, 그다음에 유승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토리 5개는 2%입니다. 소장님 지금 도토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혼나요. 도토리는 커도 도토리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강성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네, 안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전국 지표조사 호감도도 같이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발표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호감도 조사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비호감도는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안 찍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 중심으로 지표를 보시면 좋을 텐데, 자 윤석열은 최근에 44, 43 네. 정체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여기 비호감도. 비호감도가 조금 올랐어요. 네, 45에서 47로. 근데 지금 이 정도 숫자는요, 엑스파일 지금 나온 거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네, 지금 그쵸. 호감, 비호감이 네, 양호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좋으니까 너무 반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이게 어떻게 비호감이 점점 상승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거? 위기가 심화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고 비호감도는 올라가고 있고 예. 안팎으로 지금 이게 지금 곤경에 처한 거의 한 3개월 단위로 지금 호감 비호감도 조사한 건데 흐름이 네.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죠. 예, 네, 49, 그래서- 51, 59까지. 이런 경우는 이제 예. 이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소장님 너무 솔직히 말씀하지 마세요. 네. 이게 시청자분들이 더 잘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네. 이재명 지사는 네.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호감도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그 경선룰 싸움이 가열되면서 네. 이제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지사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계속 틈틈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쪽 윤희숙 의원하고도 싸우고 계속 지금 뭔가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 호감도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미치고 있긴 한데 그나마 네. 양호한 수치도 있어요. 네. 비호감도 50%가 안 돼요. 네, 50%가 안 돼요. 네,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민주당이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대부분 역전을 당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양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본인의 개인기 그리고 이제 현 정권과 차별화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빅데이터로 빨리 넘어갈게요. 빅데이터로 지금 빨리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언급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상승세를 탔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X파일이 터졌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우위예요. 이 빨간 게 지금 네. 이재명, 지난번하고 또 바뀌었네, 컬러가? 일주일 분석인데 네. 그러니까- 빨간 게 이재명입니다. 네. 네. 파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 연기론으로 네, 지금 네. 좀 논란이 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덕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감성화 비교는요. 네. 이재명 지사의 긍정 감성화, 가 긍정 지금 이미지가 급락했어요. 19%네요. 네, 20% 벽이 무너졌어요. 네. 부정이 57 네, 부정도 네. 많이 늘었고. 늘었고 중립이 24고요. 네, 윤석열.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네. 뭐 긍정이 뭐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 네. 부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이제 경선룰. 아, 이거 전부 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그 반 이재명 네. 전선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반대하다, 무시하다, 음주운전은 여기 왜 나왔나요? 음주운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조심하다, 비판, 다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이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 간의 대충돌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여기 빅데이터 분석에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뭐 엑스파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덜 반영돼서 네.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 반영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 많이 왔어요. 엑스파일 내용 아냐고 궁금한가 봐요. 엑스파일 내용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예. 사실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네. 관심이 별로 없을 뿐더러 아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엑스파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당대표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그 발언이 지금 엑스파일로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파일 발언이 터진 다음에 장성철 소장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엑스파일 빨리 내놔라. 그걸 먼저 성공을 취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엑스파일에 얼마나 많은 X가 담겨 있나 모르겠지만 네. XX. 네. 얼마나 모르겠지만 네. 사실 제 거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맞아요. 지금은 예. 윤석열 총장이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엑스파일 내용의 성격, 네. 그러니까 엑스파일의 성격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누가 작성했냐 또 어떻게 이게 밖으로 나왔냐 예.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일 때가 가장 파괴력 있다. 그럼요. 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주머니 열리는 순간 별거 없구나 이러면 예, 오히려 윤석열 실망하죠. 총장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거 이렇게 음모론을 펴는 쟤네들 좀 혼내줘야지. 이렇게 또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근영 소장님도 혹시 의혹을 갖고 계시면 쭉 갖고 계세요. 갖고만 있을게요. 제일 좀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그 저희가 참 정당 지지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그 제목이 네. 이재명 지지율이 도대체 MBS게 맞냐? 그 나머지 그 ARS 안에서도 또 한 군데 조사하는 좀 트렌드가 달라서 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걸 하고 있어요. 다르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요. 네.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그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응답률이 어떤 조사가 높냐. 응답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상번호를 사용했냐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집 전화하고 무선 전화 비중을 어느 정도 섞었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한 90%, 네. 집 전화가 10%. 네, 저는 네.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노하우예요. 이거 네. 이거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네, 한국갤럽이 집 전화 네. 15% 쓰거든요. 맞아요. 저는 한 5% 정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그러니까 군 지역은 집 전화가 좀 살아있지만 도시 지역은 집 전화가 거의 다 죽어버렸거든요. 맞아요. 네. 네, 도시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유무선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가 그 회사 노하우거든요. 요거를 이제 노하우를 그 사장들이 잘 터득을 해가지고 연구진하고 상의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무선 비율 넣는 게.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잡히거든요. 그게. 네, 네. 무선만 다 써버리면. 그래서 착시 효과가 그 가상번호 100%만 쓸 경우에는 착시 효과가 분명히 거기 들어간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뭐 우리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저희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분석을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지금 이미 역전됐잖아요. 국민의힘으로.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군데만 역전했었나 뭐 그랬었어요. 세 개 네. 중에서 하나만 역전했나 그러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우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 군데가 역전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KS 오하이 조사도 네. 36.2 국민의힘 그다음에 여기가 계속 민주당이 앞섰던 조사였잖아요. 네. 네, 드디어 바뀌었군요. 네, 드디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격차도 상당히 크게 났다. 네. 거의 7%포인트 정도 차이 났고요. 예. 그다음- 이렇게 갑자기 격차가 근데 왜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은 그대로죠? 이게 참 희한하네. 이제 추가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예. 있는 그런 조사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기는 뭐 역대 그러니까 그 역대 최고 차이라고 그랬어요. 39.7 대 29.4 10% 포인트. 네, 국민의힘이 최고치를 네. 경신했다. 네. 그래서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나 KSOI 조사는 국민의힘 그 지지도가 다소 부풀려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조사들도 대체로 이제 민주당이 뒤지고 역전당하고 있어서 네. 트렌드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 깊게 볼 조사 중에 하나가 이 갤럽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했어요. 네. 30%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31%로 네. 직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1%포인트 차이로 지키긴 지켰어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다.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 상승세는 결국 이준석 돌풍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실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네. 현상은 이 정치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이제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일각에서는 쇼맨십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사실 쇼맨십은 정치의 목적이자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게 오히려 바보라고 네, 우리가 못하는 게 욕하잖아요. 바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강남역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맞습니다. 즉석에서 시민들하고 네. 토론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정치를 생활 속으로 끌고 온 거죠. 그쵸.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계속하는 한 당분간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딱히 지지율을 오를 만한 지지율을 이렇게 올릴 만한 지금 악재만 있어요. 네, 그런 게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만약에 내일 이제 그 의총에서 결론이 만약에 안 날 경우, 그리고 이것이 좀 장기간 계속 이게 서로 대립되는 구도가 가면은 지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심각해요. 예, MBS 그러니까, 조사. MBS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32,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이 29. 예,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무려 3% 차이로 이제 벌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32%나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력 받았다. 이거는 뭐 조사 결과가 다 입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빨리 이제 이 바람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라는 요구가 지금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패복으로 이제 장성철 소장이 폭탄 하나 터뜨리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동훈 대변인이 또 그 이제 사직서 던져놓고 도망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일종의 고춧가루 이렇게 네. 던진 근데 끼얹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근데 K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흐름을 그 국민의힘 쪽이 다 타고 가는 거는 KS 조사 결과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대선 후보 지지율도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엑스파일 대변인 사태 그러니까 두 개 암초를 만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막 뜨고 있는데 네. 그 말이나 됩니까? 말이 좀 안 그 되죠.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그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네. 아니 이 나라의 녹을 먹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게 전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분이 저기 김민석 의원 네. 형의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고 뭐 아무리 그 형이 지금 자기 친구한테 엄청 그 비판을 쏟아낸 글을 또 올렸어요.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마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꼴뚜기네요. 네. 네. 이 좀- 최재형 꼴뚜기까지 최대한 꼴뚜기 띠. 아니 대선 출마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만 직을 던지고 네. 출마선을 하든지 뭐 맞아요. 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새로운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 예전에는 제3 후보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제3 후보 지지한 사이즈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지대에서 뭔가 해봐가지고 이제 좀 한번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봤거든요. 아니 그렇긴 하더라도 이제 네. 현 정권과 맞서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1997년인가요? 네. 옛날에 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네. 총리직을 던지고 나온 적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같은 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YS 당에서 네. 뭐 다시 YS 당으로 네, 네. 같은 당이었는데 지금처럼 현 정권과 맞서면서 몸값을 올린 다음에 대선 출마하겠다. 저는 이거는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검증을 피하고 한번 내가 꿀 빨아보겠다 지금 이 심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대선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증 엄청나게 센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만약에 출마하실 생각 있으면 빨리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 내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사실 문 대통령 지지율 뺐어요. 예, 안 했었죠. 요즘은 이제 문 대통령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인기가 떨어져서 네. 시청자들의 이 반응도 조금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뺐는데 그래도 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여권의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버리면 이 여권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격타가 가거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39.5% 이게 리얼미터와 YTN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네요. 오늘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격차가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은 오르고 부정은 내리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G7? 네, G7 효과가 지금 이 지지율 상승을 좀 견인한 것 같아요. 많이는 네. 아닌데 한 1%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사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대통령 지지율이 비교적 잘 나오는 조사 결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는 네. 조사. 네. MBS 조사네요. 네, 네, 43%. 예. 가장 높네요. 네, 43%인데 이제 연령별로도 좀 그러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대하고 60대 이상이 조금 안 좋고 네. 나머지 30대, 40대, 다 50대에서는 거의 절반 네, 이상이네요. 대부분 지지를 회복했어요. 네, 3, 그러니까 40, 50대까지. 네,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 대통령한테 되게 비판적이었고 네. 민주당도 별로 안 좋은 그 연령대거든요. 네. 여기서 상당히 지지를 회복해서 좀 그 국정 안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게 강도도 봐줘야 돼요. 강도가 30대 같은 경우에는 10% 매우 잘한다고 10%밖에 안 돼서 네.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이고 노력하는 모습에 그냥 박수를 보내는 정도 이 정도지 실제로 이제 내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 이런 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종합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전망을 저는 그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 민주당 지지율이 앞으로 요동이 좀 클 것 같은데 이 지금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한번 좀 이걸 좀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좀 컨설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이 네.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이 집을 나간 2030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집을 나간 2030. 네, 그러니까 네. 2030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2030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인데 네. 결국 내년 대선은 2030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다. 그런데 지금 경선 연기로는 2030은 소거돼 있어요. 그리고 2030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공정과 정의, 그 다음에 이게 고용 악화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그 대책을 내놓고 2030을 다시 이 민주당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핵심 과제다. 근데 경선 연기만 해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전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 논쟁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심각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네요. 예, 오늘 데이터 콜라보는 여기까지 방송으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이 요동치는 이 지지율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요동치겠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확실하게 네.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공유와 구독.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한동안 잊어먹었던
공유와 구독. 예, 프레지던트 TV 요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TV 좀 살려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은영 TV 정말 재밌습니다. 네, 진짜.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새 뭐 광고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조회수가 지금, 아주 상당 세 자리로 지금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승승장구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이 날로 지금 입단이 거칠어지고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 조회수 상승의 그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거칠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그 데이터 콜라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주, 날이 덥더라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 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